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삼성 SDS의 과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삼성카드를 비롯한 온라인 결제가 이틀째 말썽인데요. 이 건물이 홀랑 다 탄 것도 아니고 이 화재 한 번에 이렇게 일이 발생해도 되나요? 네, 정말 이번 화재로 인해서 삼성 SDS와 그리고 삼성카드사 등 여러 가지 금융권 회사들이 많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삼성 SDS의 과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큰 불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 센터는 이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을 위해서 비상 발전기를 가동 중에 네. 발전기 외부에 있는 연도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연도라면은 이 연기 통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요즘은 삼성이 예전의 삼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사실 그 연도는 당연히 단연이나 이 불연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난로를 이렇게 연도를 밖에 뺄 때도 네. 당연히 좀 안전 관리를 하는데 그쵸. 삼성에서 이 연기 통로에서 불이 나서 데이터가 홀랑 날아갔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통탄에 맞지 않고 계신데요. 네. 개인 주택에서도 이 난로 관리를 잘하는 만큼 삼성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속한 그리고 시스템 대처 방안과 그리고 정확한 사건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허술한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그동안 무엇보다 철저히 운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데이터 센터 발전 시설을 지하에 격리를 하고 엄청난 두께의 철문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원래 이 데이터 센터의 관리 통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전사실과 가까운 곳에 비상 발전 시설을 둔 뒤에 이 화재가 번졌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반증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기술 데이터의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데이터 사고가 나면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사용자들에게도 정말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연도에 불이 나서 건물에 불이 나고 데이터가 날아가는 상황이 삼성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 오늘이군요. 오늘 정문중 씨의 아들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미개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정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은 미개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재벌들에게 돌려주고 싶네요. 네. 안 그래도 금융권에서 데이터 문제로 참 말이 많은데요. 이 삼성도 결국 별 수 없나 보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는 중이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난에 취약한지 더욱더 씁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의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의문스럽습니다. 네, 데이터 관리 방식 뭐 후진적이다 못해 그냥 후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네. 정도인데요. 그만큼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주혜 씨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삼성카드 지금 쓰고 계세요? 네, 그럼요. 지금 안 되고 계시잖아요. 네. 공보실에 저도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서비스에 모두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삼성카드 인터넷 결제 홈페이지 서비스가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카드의 설명에 따르면 백업 그 데이터들을 구미에 현재 저장이 된 상태고 현재는 수원센터로 데이터들을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업 시스템이 곧바로 작동하지 않고 지금 뭐 이틀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심을 갖고 계신데요. 보통 금융 관련 서버는 대개 메인 센터 외에도 이 백업 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쪽 센터에서 서비스를 재개를 해서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삼성카드 온라인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취재 결과 삼성카드 온라인 이번 문제는 삼성카드 측에서 백업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업 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면은 삼성카드의 모든 그런 온라인 데이터들이 다 날아갔다, 네. 저장이 안 됐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 정말 사건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틀이 지났는데도 데이터가 복구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로 백업되지 않은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삼성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삼성 PC를 운영을 할 때도 사용을 할 때도 보통 이 백업은 기본이거든요. 네. 다 백업 해두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시간 백업을 해둡니다. 특히 전산망을 운영할 때는 백업은 아주 기본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백업을 안 했다면은 정말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카드 측에서는 현재 구미 쪽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 언제 복구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입장은 재복구 시스템이 현재 온라인에는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속하게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재복구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시스템을 아직 적용을 하지 않은 건데요. 요즘처럼 온라인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그럼요. 어디 네. 있다고 오프라인만 운영하고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을 이렇게 허술하게 방만하게 관리를 했는지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금감원 쪽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나서고 있는데 금감원에서도 사실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온 오프라인 모두 이 재복구 시스템 백업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관리 규정이 없다고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운영을 해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핵심 업무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온라인에 둬야 되는지 오프라인에 둬야 되는지는 그 기업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일단 운영을 하고 있다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파악을 했다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위와 논의를 해서 세부 그런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할지를 한번 관리를 논의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네. 어쨌건 간에 뭐 삼성카드도 그동안 이 데이터 관리에 부실했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금감원 역시 제대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방만한 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을 면하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동안 금감원도 이 온라인 데이터 사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소리고 또 삼성도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허술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삼성카드 해지해야겠는데요. 네, 같이 가시죠. 네. 계속해서 업기업 알아볼까요?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20% 이상 부실 채권 비율을 기록한 저축은행들이 2016년까지 절반까지 그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88개 저축은행이 자체적인 부실 채권 감축 계획을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실 채권 비율이 20%를 넘긴 28개 저축은행의 목표 비율을 20% 이하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 88개사 중 71개사는 10% 이하로 목표를 정할 계획이고요. 2016년 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11.7%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반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9.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1년 구조조정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또 PF 부실 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20%포인트 하락한 48.5% 감축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PF 채권의 경우는 신규 취급 없이 만기 도래에 따라서 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목표 비율이 다른 비율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저축은행 업계는 3년간 대손상각과 담보물 처분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약 6조 3천억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는 내년 6월 말부터 실적이 미흡할 경우 감축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축을 독려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저축은행 좀 더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저축은행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곳이죠. 한쪽에서는 이 저축은행이 아직도 폭탄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동료 수준이 아니라 이 목표 미달 시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